안녕하세요. 우드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있는 투피스 치마형 양변기를 설치할 건데요. 제가 굳이 투피스 치마형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양변기를 검색을 해보시면 종류가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그 중에 내 환경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선택을 하기 위한 가이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설치를 할 때 종류가 다양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설치하면서 이런 부분은 알아두면 유지관리 보수에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기 설치 가이드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가지 단어만 알고 계신다면 이건 이거, 이건 이거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는 일반형이냐 치마형이냐 입니다. 일반형과 치마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치마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 부분 수로가 옆에서 봤을 때 보이면 일반형 또는 노출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수로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시면 치마형 또는 수로 밀폐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처음에 설명하기로 투피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물탱크와 양변기가 나눠져 있어서 두 개의 조각, 그래서 투피스입니다. 그럼 원피스는 하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피스의 경우는 투피스보다 장점이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결되는 이 부분에 연결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물질이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얘가 밀폐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소음이 저소음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원피스, 저는 투피스인데 원피스의 경우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로우 탱크형, 물탱크가 낮은 거예요. 그리고 하이 탱크형,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제 환경에 따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디자인에 따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환경이 여기에 이렇게 선반이 있어요. 선반이 있게 되면 높은 걸 놓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럴 때는 로우 탱크형 원피스 양변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위에 없다 그러면 두 가지 다 선택이 가능하겠죠. 난 낮은 게 예뻐, 나는 높은 게 예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에는 비대가 대중화가 됐죠. 그래서 직수형이에요. 걔 같은 경우는 직수형 양변기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비대 일체형 양변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물탱크가 없습니다. 보통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데 가보시면 물탱크 없이 바로 이렇게 찍 누르면 물이 쫙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게 직수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변기를 선택을 하실 때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 일반형이냐 치마형이냐 원피스형이냐 투피스형이냐 비대일체형이냐 직수형이냐 이런 식으로 단어를 알고 계신다면 제품을 봤을 때 한눈에 보일 겁니다. 네, 자 제가 선택한 것은 투피스 치마형 양변기입니다. 제가 이걸 선택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비용적인 부분입니다. 네, 비용이 투피스 치마형 양변기가 저렴한 편이거든요. 직수형 또는 원피스형 얘네는 비용이 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비용 상관없이 나는 선택할래요로 모든 걸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저처럼 가성비, 그 또 치마형이 나오면서 이 투피스도 디자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은 양변기 선택을 할 때는 투피스 치마형 양변기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를 할 건데요. 저희가 설치를 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배관의 위치, 그리고 두 번째는 급수 앵글 밸브의 위치, 이 두 가지를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배수관이죠. 이 배관의 위치가 벽으로부터 대략 몇 cm 정도 돼야 되느냐, 이것은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에는 대부분 30cm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 30cm는 이 배관의 중앙 라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를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8cm입니다. 28cm면 양변기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cm에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편심입니다. 네, 이 편심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딱 보시기에 어때요? 이 두께의 차이가 다르죠? 얘 같은 경우는 비파괴형, 얘는 파괴형입니다. 검색을 하실 때 비파괴형과 파괴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검색을 하시면 좋은데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비파괴형은 얘가 편심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2.5cm입니다. 2.5cm 이상으로 배관의 위치를 옮겨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바닥을 파괴를 해서 편심을 사이즈에 맞는 걸로 그 길이를 연장시키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사이즈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벽에서부터 지금 28cm였죠.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요 중앙 기점이 28cm였죠. 그래서 30cm까지 가는데 길이는 2cm만 늘리면 됩니다. 아까 비파괴형 얘 같은 경우는 2.5cm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기다 꽂아서 요 중앙 라인이 30cm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에서부터 현재 요 중앙 라인이 31.5cm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요거를 이렇게 움직여서 자, 중앙 라인이 30cm 위치에 오도록 돌려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저는 28cm였지만 만약에 뭐 32.5cm다 그런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돌리면 줄어들겠죠? 네, 이렇게 돌려서 30cm의 중앙 라인이 위치하도록 편심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은 이 부분 앵글 밸브의 위치와 양변기 물탱크에 연결이 되는 이 호스의 길이입니다. 대략 이제 30cm 정도 되거든요. 얘 같은 경우 앵글 밸브 연결하는 이 부분과 물탱크가 연결되는 부분이 30cm 안에서 해결이 된다면 그대로 사용을 해도 괜찮지만 만약에 좀 멀다 변기하고 그런 경우에는 급소 호수를 좀 긴 거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작업을 하실 때 막힘없이 작업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렇게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셨다면 이제 양변기 설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양변기 설치에 필요한 도구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톱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배관이 바닥보다 높이 올라와져 있을 때 그때 배관을 절단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꼭 이렇게 생긴 톱이 아니더라도 PVC관 절단용 톱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실리콘. 실리콘은 정심 또는 편심. 이 정심과 편심을 양변기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조립을 할 겁니다. 이때 이 부분에 실리콘을 발라주게 되면 밀폐력도 높일 수가 있고 실리콘이 양생이 되게 되면 더욱 튼튼하게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수평계, 쐐기목. 쐐기목을 이용해서 양변기에 이 수평을 잡습니다. 이때 양변기 위에 수평계를 올려놔야겠죠? 올려놓고 쐐기목으로 수평을 잡아주고요. 얘로 잡았다고 끝이 아니라 제가 미리 준비를 한 게 있어요. 꼭 타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돌 종류나 플라스틱 종류를 미리 여러 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수평을 잡고 지지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각종 부품들이 있죠. 각종 부품들을 조립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스패너와 첼라입니다.
스패너와 첼라를 이용해서 저희가 각종 부품을 튼튼하게 조립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기 백시멘트는 마지막에 양변기가 완벽하게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할 때 백시멘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여기 나무를 준비를 했는데 얘는 이따가 설치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높이는 내가 가진 요 정심 또는 편심의 센치, 높이를 잘 측정을 하셔서 거기 두께보다 큰 거, 만약에 얘가 8cm다 그러면 나무는 10cm 두께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제품을 딱 받게 되면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파손된 부위가 있나, 크랙, 금이 간 곳이 있나 확인을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한번 설치하고 나면 그 다음 물이 새요. 그러면 다시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기 전에 제품에 하자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양변기에 하자가 없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갈 건데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양변기의 하부 구조를 명확히 알고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하부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구조를 확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받침대를 어디에 받칠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당연히 이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에 이렇게 받치게 되겠죠. 이런 데다가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부 테두리 받칠 때는 반드시 여기에 해야 한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작업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양변기 설치의 첫 번째는 정심 또는 편심을 설치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편심이죠. 정심의 경우는 그냥 갖다가 여기에 설치를 해서 그대로 갖다 꽂으면 되는데 편심은 그게 중심 라인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하는 방법으로 라인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중앙 라인 있죠. 이렇게 중앙 라인. 이 편심을 이렇게 갖다 대면 잘 안 보여요. 가까이에 선을 그을 때도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이 앞쪽에다가 선을 그어 놓을 겁니다. 중앙 라인 맞춰서. 이게 완전 정확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얼추 중앙이 될 겁니다. 그러면 편심 위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심의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으로부터 30cm 중앙 라인 맞죠? 이게 눈으로 대충 맞추는 것 같아도 여기 보면 패킹에 동서남북에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요 라인을 봐서 중앙을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cm 위치되는 부분에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 보면 날개가 있어요. 요 날개. 지금 돌아가는 거 보이죠? 요 돌아가는 거 요 라인에 볼트를 넣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 양변기 하부에 보시면 요 볼트 결합하는 구멍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게 요 중앙 라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것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넣으면 내 마음대로 그냥 헐렁헐렁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꼭지가 하나 있어요. 꼭지 하나 보이죠? 이곳으로 넣게 되면 볼트를 강하게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자, 넣을 때 조금 뻑뻑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손으로 톡톡 쳐도 쉽게 안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 점 아까 중앙 라인 잡았던 그 점이죠? 요 라인 바로 옆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날개를 돌려서 맞춰줍니다. 여기 하나, 요 점 보이죠? 요 점 옆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점은 가로, 이번에 이 점은 선을 그을 겁니다. 중앙 라인이 되겠죠? 이 중앙 라인
쪽으로 해서 선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어때요? 선 보이시죠? 30cm 거리와 편심의 위치, 중앙 라인 모든 걸 잡았습니다. 이대로 빼가지고 양변기에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심을 양변기 하단에 고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 그어놨죠? 요게 아무 역할도 안 할 것 같지만 확인 차원에서 요 선을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설치하다 보면 약간 돌아갈 수 있거든요. 요 설치를 할 때 요렇게 요 고무 패킹이 있어서 안에서 너트로 얘를 조여주게 되면 꽉 조여지는 것 같지만 이것보다 좀 더 기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다가 실리콘을 발라줄 겁니다. 아까 여기에 선을 안 그어놨으면 거꾸로 시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체크해 놓은 선 확인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너트 여기 구멍 보이시죠? 잘 맞춰서 락너트 있죠? 이렇게 해서 양변기 하단에 정심 또는 편심을 설치를 미리 해 놓습니다. 볼트 너트 조립이 끝났다면 이제 캡을 씌워주면 여기는 끝납니다. 자, 씌워 볼게요. 자, 여기에 제가 나무를 놔둔 이유는 아까 정심 또는 편심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양변기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 바닥에 닿아요. 그쵸? 잘못하면 맞춰놓은 게 틀어질 수도 있고 더 운이 안 좋으면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만큼 띄워주기 위해서 보조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부분에 정심 또는 편심이 들어가겠죠? 그것도 기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테두리 쪽으로 실리콘을 쏴줄 겁니다. 양변기를 앉히기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 구멍에 잘 맞춰서 정심 또는 편심을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잘 꽂혀졌죠? 이제 수평만 잡으면 됩니다. 수평계를 이용해서 수평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평을 잡았는데요. 수평은 가로, 세로 두 방향 모두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두 개 없죠. 하나만 있죠.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으시는 방법도 하나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수평이 잘 잡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술이다. 쐐기목을 이용해서 수평을 잡았지만 이것은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제 여기 아래쪽을 잘 당겨줘야 돼요. 자,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준비했던 거 있었죠? 네, 꼭 제가 사용하는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 녀석이면 괜찮습니다. 양변기의 수평을 받쳐줄 수 있는 부분 제가 초반에 언급을 드렸었죠. 어디에 받쳐주어야 하느냐? 요 테두리 쪽이었습니다. 이 테두리 쪽에 많이 받칠수록 튼튼하겠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힘, 이 균형을 잘 잡아줄 겁니다.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백시멘트로 여기를 메꿔주면 되는데 지금 메꾸면 큰일 납니다. 왠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변기 이 상태에서 여기를 막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누수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리 막아버리면 이 안에서 미세하게 새는 것,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백시멘트로 이 테두리를 막기 전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물탱크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탱크 조립을 할 건데요. 요거 아마 부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해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기 때문입니다. 당황해 하시지 마시고 제가 하는 순서대로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안에 양변기 부품을 잘 설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아까 앵글 밸브 저는 설치가 돼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뺄 겁니다. 순서는 어렵지 않은데 얘네 다 역할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하나하나의 역할에 대해 아신다면 향후 유지 관리 보수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녀석 있죠? 긴 거. 얘는 저는 투피스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탱크와 양변기를 연결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녀석의 위치는 양쪽에 큰 구멍 옆에 작은 구멍이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양변기와 결합을 합니다. 이때 그냥 이렇게 하면 이 부분으로 물이 새겠죠?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고무 패킹을 조립을 해줍니다. 너트 두 개가 있죠? 하단에 너트를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일 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스패너로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되거든요. 조일 때 일단 손으로, 내가 손으로 조일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조여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4등분으로 나눕니다. 4등분으로 나눠서 여기서 시작했죠? 여기서 시작했죠? 그러면 4분의 1만 돌려줍니다. 아까 여기서 시작했죠? 4분의 1. 4분의 1만 조여주시면 돼요. 이거 뭐 나는 세게 조여야지 막 조였다가 아까 고무 패킹 보셨죠? 걔가 찌그러져 가지고 거기서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손으로 조일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조여주시고 스패너를 이용해서 현재 여기죠? 그럼 4분의 1이 이 지점에서 손잡이가 멈추면 됩니다. 자, 정중앙이죠? 그러면 4분의 1 지점. 자, 여기서 멈추면 아주 튼튼하게 조여집니다. 이번엔 오버플로우관이라고 합니다. 오버플로우관 조립을 할 건데 미리 요 덮개 여기에 딱 맞을 거예요. 양쪽에 있죠? 양쪽을 동시에 힘을 줘서 눌러줍니다. 어때요? 잘 조립이 됐죠? 고무 패킹 끝까지 밀어 올려놔 주시고 이렇게 이게 방향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너트하고 옆에 고정 볼트 있죠? 얘하고 걸리고 그렇다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여기에 요 부구하고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쪽으로 하거나 요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가 될 겁니다. 잘 맞았으면 슬림하샤 그리고 너트 요것도 손으로 조일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조여주시고 이 녀석의 이름은 첼라입니다. 첼라를 이용해서
제가 4분의 1 바퀴라 그랬죠? 여기니까 4분의 1 바퀴. 조금만 더. 자, 이렇게 조여주면 아주 튼튼하게 조립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요거 방향 이렇게 돼야 양변기 쪽에 꾹 눌러지고, 요 부분 있죠? 요 볼트가 양변기하고 조립을 할 때 요 볼트로 양변기 하단에서 조여주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패킹이 꽉 눌려서 옆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필 밸브와 부구 일체형이죠. 네, 필 밸브 쪽에다가 이렇게 호수, 동봉된 호수가 있을 거예요. 필 밸브에서 보충수 호수라고 합니다. 보충수 호수에는 이렇게 클립이 또 하나 달려 있어요. 이 클립 부분은 오버플로우관이랑 연결이 될 거고, 이 부분은 보충수, 물을 보충해서 물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필 밸브에 보충수 호수를 잘 꽂아줍니다. 하단 구멍은 한 개 남았죠? 딱 이 부분이에요. 너트도 하나 남았죠? 너트 조립을 하겠습니다. 보충수 끝에 있는 클립 있죠? 꽂는 방향은 이 물 나오는 부분이 오버플로우관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이 녀석의 역할은 양변기에 물이 일정 부분 늘 차 있죠? 그 양을 조절을 하는 녀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잡이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양변기 부품이 공용으로 나왔다 보니까 이 물탱크의 형태, 이게 형태가 동그란 녀석도 있고 얘처럼 네모난 녀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보면 얘는 원형이에요. 그래서 안 맞겠죠? 당연히 안 맞습니다. 안쪽에 잡아주고, 요거는 바깥쪽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형태거든. 그냥 저처럼 사각인 형태에서는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없습니다. 빼주고, 얘는 딱 사각이죠? 네, 이 사각 모양 잘 맞춰서 넣어주고, 락너트 잠가줍니다. 이 손잡이 끝에 보면 어때요? 요 걸리는 게 하나 있죠? 요게 덮개 줄이 연결되는 곳입니다. 덮개줄을 너무 느슨하게도 해도 의미가 없고, 너무 탱탱하게 짱짱하게 해버리게 되면 또 물이 질질 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만 느슨하게, 보이시나요? 약간만 느슨하게 밀어서 채워주면 손잡이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 부분으로 물이 쫙 하고 나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물탱크 안 양변기 부품을 설치해 보았습니다. 이제 설치하러 갈 건데, 마지막으로 하단에 공급 호수 연결해야 되겠죠? 끝에 보시면 모양이 달라요. 네, 모양이 다른데 이렇게 약간 모여진 꽃갈 형태, 이 녀석은 이렇게 필밸브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거 돌릴 때 얘가 같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잡아놓고 얘는 손으로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자, 됐죠? 그리고 너트 두 개는 양변기 하단 쪽에 잘 넣어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물탱크를 얹으면 얘가 이렇게 뜰 거예요. 이게 뜨는 게 정상입니다. 아까 조립할 때 하단에 고무 패킹 두꺼운 거 있었죠? 그게 지금 아직 안 눌려서 그런 겁니다. 요거 하단에 너트 조이면서 균형 있게 잡아당겨주면 가라앉을 겁니다.
제 거 같은 경우는 치마형이죠. 그래서 이게 볼트, 너트 조이는 게 잘 안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립이 되는지는 아시겠죠? 네, 그럼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호수 마지막으로 앵글 밸브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손으로만 조였는데 얘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손으로 잠가 보시고 만약에 물이 여기서 샌다 그러면 조금 더 조여줄 수 있도록 스패너나 첼러를 이용해서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밸브를 열어 보겠습니다. 필 밸브를 통해서 물탱크에 물이 차죠? 부구가 일어날 때까지 물이 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급수 라인에도 물이 계속 들어가면서 양변기에 물이 차고 있습니다. 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부구가 일어나면서 필밸브를 막았죠? 그래서 물이 딱 요만큼 찼습니다. 물탱크 설치가 끝났습니다. 하부를 막기 전에 물탱크를 먼저 설치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수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물을 내릴 건데 뭐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고 그 이상이 돼도 좋습니다. 물을 자꾸 내려봐야 처음에는 어딘가에서 새면 칼칼칼칼 나오겠죠? 하지만 미세한 누수는 여러 번 내려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내리기를 권하고 있고요. 그렇게 내렸을 때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이 확인이 된 다음에 이제 이 하부를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수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를 해주면 좋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유지 관리 보수에 대한 부분인데, 요 양변기 안에 물의 양이 부족한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떤 충격에 의해서 요 클립이 이렇게 빠져서 이쪽으로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물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기의 물 현재 상태를 잘 기억하시고 요 물이 이만큼 차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물탱크에 물이 다 차도록 양변기에는 물이 아까만큼 차지 않았습니다. 양변기에 물이 차지 않는다면 오버플로우 관 안쪽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해주면, 자, 다시 한번 물 내려보겠습니다. 자, 양변기 상태를 보시면 어때요? 물이 처음처럼 잘 찼죠?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이제 두 번째 부구, 제가 조립할 때 말씀드렸었죠? 현재 물이 여기까지 물이 차요. 보이시죠? 이번에는 부구를 조금 높여 볼게요.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잡고 당기면 올라가요. 자, 올리자마자 물이 보충이 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나는 물을 좀 빼고 싶다 하신 경우에는 부구를 따다다다다 딱딱 낮춰주고 물 내려보겠습니다. 자, 부구가 좀 더 빨리 떠오르면서 물이 아까 여기였죠? 지금 내려갔습니다. 물탱크의 물량을 조절하고 싶다면 부구를 이용해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누수가 되지 않음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작업이 남았죠?
네, 하단 부분에 백시멘트 또는 실리콘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용이한 것으로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미 위에서 받는 힘, 요것은 수평을 잘 잡았기 때문에 잘 받쳐줬죠.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힘에 대한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여기를 메꾸는 가장 큰 이유는 좌우, 앞, 뒤, 요 흔들림을 잡아주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것을 끝내면 편하게 마음껏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물로는 백시멘트 그리고 실리콘 헤라입니다. 꽤 유용하게 사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깨끗한 물, 스펀지, 그리고 요런 빈, 요거 뭔지 아시죠? 과일 먹고 이제 남은 그 그릇. 반죽용 그릇이 하나 있으면 됩니다. 반죽할 그릇에다가 백시멘트를 넣고 얘를 반죽을 할 건데 반죽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여러분들 명절에 추석에 송편 아시죠? 네, 송편 반죽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송편 반죽 만든다는 생각으로 절대 물이 많으면 안 돼요. 반죽이 끝났습니다. 이제 메울 건데 메울 때 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뭐 나는 뭐 이만큼 메울 거야. 그러면 여기가 기준이 되겠죠?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한 이쯤에서 메울 거다. 그러면 이 기준 하에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를 다 막았다면 이제 헤라를 이용해서 쭉 긁어서 모양을 얼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얼추 모양이 나오도록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리콘 헤라를 이용해서 모양을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이때 뭐 주변이 지저분하다고 걱정하시지 마세요. 이제부터 청소를 할 겁니다. 청소는 스펀지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건데요. 스펀지가 부드러운 거 사용하시면 면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백시멘트 작업이 끝났습니다. 백시멘트가 경화가 되면 이제 변기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될 겁니다. 이제 커버를 씌워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데를 설치하실 분들은 비데를 설치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죠. 자, 일반형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방향이 있어요. 요렇게. 자, 옆에 보시면 구멍 있죠? 요게 지금은 따로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는 이 녀석을 요 축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쪽에 하나, 이쪽에도 하나. 그래서 바로 꽂지 마시고 여기 패드가 하나 있을 거예요. 패드 있죠? 패드 모양을 잘 맞춰서 꽂아줍니다. 꽂아서 구멍 보이죠? 구멍 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이 아니겠죠? 남아있는 부품 처리해야 됩니다. 여기서 고무 캡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치마형이다 보니까 이거 설치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볼트 내려간 거 보셨죠? 요거 순서는 요렇게 볼트 쪽에 요렇게 꽂아 주시고, 그 다음 너트, 로크 너트 요렇게 해서 잠가서 요렇게 밀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캡, 씌워도 되고 안 씌워도 돼요. 이미 안 보이기 때문에 씌우기 어려우면 안 씌우셔도 됩니다. 너무 좁아. 캡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양변기 설치를 마쳤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수평 좋아. 어, 이게 수평을 잘 안 맞추잖아. 이 좌우 수평은 뭘 보면 아냐면 물이 받아져 있는데, 수평이 안 맞는 변기는 물이 한쪽이 더 높다. 그리고 앞뒤 수평이 안 맞잖아. 그러면 이거 올려놨잖아. 올려놨는데 자꾸 떨어져. 그러면 이거 앞뒤 수평이 안 맞는 거야.